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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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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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아침 인사 해주시는 분들, 자 현준 씨 섹시민기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해 주셨고요. 이신우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공재인님이 야 여기 당진인데요. 너무 오랜만에 맑고 깨끗한 하늘입니다. 네. 아하. 임민아님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보통이라니 좋아요. 깨우. 예, 이 보통 가지고도 이렇게 소리를 그러니까요. 지를 네. 정도가 됐습니다. 최기현님 간만에 창문 좀 열 수 있겠네요 하셨는데 와 저희 집도 환기 좀 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공기가 좋아진다는 아니죠. 보통 수준이니까. 네. 예, 공기가 나아진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군요. 희한하네요 진짜. 아무튼 그래도 건강 관리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예, 오늘은 역시나 다양한 미세먼지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관련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 몇 개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각도로 신문사들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에 이 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렇습니다. 헤드라인이 보이는군요. 한국일보고요. 먼지만 날려요. 경제도 비명이 터졌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외식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기순환 시설이 뭐 대형마트라든지 복합 쇼핑몰은 갖춰져 있는데 전통시장이나 길거리 점포는 미세먼지 때문에 고객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봄꽃 여행 상품 예약도 절반으로 줄었고 소비업에 지금 메르스보다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미세먼지가 경제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마스크 업체들은 호황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산 장수아들, 집신 장수아들 있는 어머님의 마음이 네. 또 느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이번에는 미세먼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분석은 동아일보가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 운동장에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헤드라인이고요. 노는 것 뛰는 것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막상 마스크 쓰는 걸 굉장히 귀찮아해서 힘들죠 아이들한테. 씌워서 보내도 네. 본인들이 벗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지금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이 돼 있고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방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고교 교실 70%는 정화 장치조차 없고요. 초중고생은 성인보다 사실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데 학교와 사회의 배려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우리가 비상저감 조치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네. 지적을 조선일보가 하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도 안 지키는 미세먼지 2부제입니다. 정부의 비상저감 조치가 그나마 핵심 조치인데 행정기관 주변 인근 도로에 찾아가 봤더니 차량 수백 대가 지금 불법 주차돼 있는 사진까지 실었습니다. 네. 차량 2부제로 청사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한 공무원 차량이 대다수였고요. 조선일보가 의정부 광역행정타운 일대를 찾아가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세봤더니 400대가 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차량 2부제 막상 이제 시행되면 저도 이 새벽에 여기 오는 게 좀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 그리고 강제성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물론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죠.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들이 논의가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뉴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인데 이 관련해서 한겨레가 아주 흥미로운 사진을 일면에 실었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죠. 뭐 여러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한겨레가 2장의 사진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오전에 서울 고등법원에 열린 재판에 출석하려고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인데 마스크 쓰고 있고 벽에 손을 짚고서 약간 힘이 없는 것처럼 이제 걷고 있습니다. 네. 몸이 많이 좋지 않아 보이죠. 근데 어제 보석으로 풀려난 사진을 오른쪽에 실었는데 여기서는 또 멀쩡히 걸어 나오는 사진을 실었어요. 그러니까 한겨레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이 2장의 사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목은요. MB 보석 석방 349일 만에 집으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들하고 동영상도 많이 지금 SNS에 돌고 있는데 걷는 속도가 다르다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 관련 소식 보죠. 북미 협상이 결렬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그중에서 동창리 발사장을 복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네. 또 다른 곳의 움직임도 포착됐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양 외곽의 산음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미사일 연구단지인데 여기서도 물자 이동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동창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장이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산음동은 생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본토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생산된 곳이고요. 국정원은 영변 우라늄 시설도 지금 다시 가동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일보가 관련 헤드라인 실었습니다. 화성 15형 ICBM 시설 산음동 움직임 포착입니다.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된 소식을 실은 경향신문 헤드라인 볼게요. 양승태 대법 정운호 수뢰 판사 방어막 치료 총력전입니다. 2016년 당시 정운호 당시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이 전관 변호사하고 현직 법관이 결탁한 법조 비리 사건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TF를 꾸렸고요.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신광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한테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서하고 수사 기록 통해서 검찰의 수사 방향 그리고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판사들이 이 같은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질까 우려해서 직접 수사 정보 문건을 복사했고요. 이들이 공유한 문서는 영어로 에스코트 대법원이었습니다. 네. 수사 기밀 흘리고 TF 꾸리고 허위 진술을 방조까지 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서예연님이요. 70일 된 아기랑 지내느라 본방사수 못할 때도 있는데 유튜브가 있어서 짬날 때 보고 있어요. 완전 좋아요. 야, 유튜브로 또 즐기고 계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경남 거제에서 먹갈람님 그리고 강원도 인제에서 양민희님이 똑같이 비 소식이 있다고. 비가 좀 내린 흔적이 보이는 곳이 거제고요. 인제는 비가 내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먼지 때문에 비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됐습니다. 네. 예. 자, 인터넷 뉴스 토픽 살펴보겠습니다. 수원대 쓰레기입니다. 강원도 영월로 향하던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금왕휴게소에 쓰레기를 그냥 버리고 간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금 돌면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내기 배움터 OT라고 하죠. 여기 네. 가던 학생들이 고속도로 휴게소 들려서 일회용 도시락으로 점심 먹고서 용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지 않고 휴게소에 박스채 두고 떠났습니다. 저도 이 사진 봤는데 양이 엄청나더군요. 어마어마하죠. 네. 예, 이거를 본 해당 휴게소 직원이 쓰레기를 이제 치워야 되는데 참담한 마음 담아가지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진 그리고 자신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진이 뜨거운 반응과 함께 공유가 되면서 온라인으로 퍼져 나갔고요. 그러니까 이 수원대학교 총학생회가 새내기 배움터 행사 3주 전에 한국도로공사 측에 쓰레기 처리 관련 협조 요청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는데 한국도로공사하고 휴게소 측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입장이 또 갈리고 있어서 그렇군요.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확인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토픽은 어떤 겁니까? 충남 공주 일가족 사망입니다. 이 어제 저녁 충남 공주시 한 단독주택에서 30대 부부하고 아들 2명,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 한 주택 2층에서 부부와 아들 2명이 숨져 있는 거를 남편 형이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했고요. 남편과 7살 작은 아들은 거실에서 아내하고 8살 큰 아들은 안방에서 각각 발견됐습니다. 지금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가지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기 때문에 네. 가족들이 왜 사망했는지 일단은 극단적 선택했을 가능성에 좀 무게가 쏠리고 있고요. 대체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뉴스토픽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토픽은 이것도 좀 좋지 않은 소식인데 그렇습니다. 17억 보험금 때문에라는 키워드예요. 한 50대 남성이 17억 보험금 타려고 아내를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인 것처럼 위장했죠.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31일 밤 10시쯤에 전남 여수안 선착장 내리막길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을 했습니다. 안에 타고 있던 47살 아내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는데 남성이 해돋이 보러 아내와 함께 섬에 왔다가 자신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차가 추락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는 그런 정황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은 차량이 추락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목격한 사람들도 있고요. 이 남자가 보험 설계사고 결혼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쯤에
5개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서 결혼한 12월 10일 이후에 17억 원이 넘는 보험금 수령자를 본인으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정황이 많은데도 남성은 차량이 바람에 밀려 추락했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정황만 보면 우리가 많이 봐오던 어떤 보험 사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맞습니다. 예. 이 아내라고 하기도 그런 게 결혼하고 20일 만에 이런 사건을 벌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뭐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하도급 갑질 첫 영업정지 요청. 네, 오랜만에 좀 반가운 소식이죠. 상습적으로 갑질한 업체 공정위가 영업정지 요청 내렸습니다. 부산의 산업용 보일러 제조사 한일중공업 이야기고요. 이 회사가 2015년부터 2년간 하도급 업체에 대금 늦게 주거나 늦게 줄 때 이자 주지 않았고 계약서 없이 말로만 발주한 행위를 했습니다. 공정위가 처음으로 이 관계부처에 영업정지 요청했고 이 영업정지 요청은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만든 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군요. 네, 네,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